큰 고민 끝에 남편 회사에 있던 동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 남편분이 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이제 성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터치가 있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또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실수, 우리가 한 번쯤은 용서해줄 수 있지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단순히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실수다.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우리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은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둘 두고 있는 아내분이십니다.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가정에 큰 불화가 오기 시작한 게 남편분의 퇴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퇴직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40대 중반이다 그러면 정말 직장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창 때인 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퇴직당했어, 이렇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내분도 정말 화들짝 놀랐죠. 왜냐면 지금 아이들도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 한창 때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당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퇴직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이제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남편분이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린 거야. 나도 어떻게 잘린 걸, 나도 다녀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내분도 아휴 그래, 저 사람 속은 또 어떡할까, 이미 퇴직한 거 어쩔 수는 없고 살 길을 모색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퇴직한 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그 퇴직 관련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고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징계 사유가 뭔지는 그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아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던 남편의 직장 동료 아내분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애아빠가 지금 퇴직을 했다는데 무슨 징계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진짜 사실대로 말 안 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무슨 일 있었는지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듣자마자 그 상대방 아내분이 아니에요 저 얘기 안 할래요, 그냥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말 절대 못해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큰 고민 끝에 남편 회사에 있던 동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 동료분도요, 계속해서 대화를 회피하다가 너무나 여러 차례 전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였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 남편분이 직장 내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이제 성추행이라는 거는 이제 터치가 있었던 거죠. 성추행한 것으로 문제가 돼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신입사원한테 아이고 예쁘네 어쩌네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여직원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곧바로 이의 제기를 했고, 주변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또 증언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직 처분이 되는 대신에 그 여직원분이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분이 그걸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성추행? 강제추행? 만졌다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캐묻고 따지는데 남편분이 알면서 뭘 물어봐. 그리고 나도 솔직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술 취해서 내가 만진 건 맞지만 그 여자가 해프게 끼부려서 만진 거야, 이런 얘기를
그래서 우리 아내분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나올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내가 이걸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는 정말 대혼돈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한테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남편과 함께 나갔을 때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며 가면서 예전에 남편의 직장 동료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남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되기도 하고, 아빠가 이런 성추행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남편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 처분을 당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직도 좀 혼란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연자분 너무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 이것도 당연히 엄청난 큰 충격인데,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일방적으로 추행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큰 충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남편의 행동이 배우자의 신뢰를 깨버리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사유죠. 게다가 이런 행동이 사실이라고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회사에서 퇴직까지 됐다 그러면 증거도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또 이게 이혼을 결심하는 게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아내분이 신중히 고민하셔서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이혼을 결심한다면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말이긴 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속상하기도 속상하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남편의 이런 흠을 더 이상 내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 굳이 내가 나에게 상처를 만들면서까지 이걸 참아줘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저는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걸 또 나중에 알았다니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아내분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내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거나 혹은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